혹시 지금도 전 애인의 카톡 프로필을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고 계시나요? 상태 메시지 한 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나를 생각하는 건 아닐까 기대하면서요?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읽어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흔들릴 때 보이는 5가지 명확한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면 태도가 부드러워지거나 반대로 감정 기복이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만남은 피하면서 연락은 계속하거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거나 SNS 활동이 변한다면 그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별 후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상대방의 작은 반응 하나에 희망을 걸었다가 다음날 차가운 태도를 보면 또 무너지는 그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답장이 빨리 왔다고 신났다가 내일 읽기만 하고 답이 없으면 또 절망하고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수백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대부분 상대방의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타이밍을 놓치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태도가 이전보다 명백하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별 직후에는 연락해도 답장이 느리거나 짧게 끊었잖아요. 응,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답장 속도가 빨라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예를 들어 전에는 뭐 해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집에 있어라고만 답하던 사람이 이제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어? 너는 뭐 해? 요즘 재밌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한 달 동안 읽기만 하던 카톡이 어느 날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상대방이 먼저 요즘 그 카페 아직도 가? 너 좋아하던 그 영화 속편 나왔던데? 봤어? 이런 식으로 과거의 추억을 끄집어내며 대화를 시작하더래요. 이런 태도 변화에는 특징이 있어요. 거절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만나자고 했을 때 전에는 만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이제는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또 스킨십에 대한 반응도 달라져요. 우연히 손이 스치는 행동에 예전에는 확 피했다면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웃어넘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흔들려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특히 이별을 먼저 통보한 쪽이라면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차가워 보여도 실제로는 내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거나 웃는 횟수가 늘어났다거나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거나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인데요. 이건 첫 번째와는 정반대로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극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제는 너무 좋은 분위기로 오랜만에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즐겁게 대화하고 손도 잡고 포옹까지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차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상대방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좋아, 다시 시작하고 싶어라는 감정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시 똑같은 문제로 싸우면 어떡해,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이끌려 가까워졌다가 이성이 작동하면 다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남성분은 전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같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쳤대요. 전 여자친구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좋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헤어질 때 여자친구가 오늘 정말 좋았어, 또 연락하자라고까지 했는데요. 다음날 카톡을 보냈더니 읽기만 하고 답이 없더래요. 이틀 뒤에 다시 연락했더니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야?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차가운 답장이 왔대요. 이 남성분은 처음에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해드렸죠. 이건 잘못한 게 전혀 아니라고요. 오히려 정말 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상대방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셨고 결국 석 달 뒤에 재회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에는 또 다른 형태도 있어요. 갑자기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겁니다. 이별한 지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과거의 일을 들춰내면서 그때 네가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난 사람은 과거에 대해 감정을 쏟지 않거든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 관계에 대해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조금 더 미묘합니다. 상대방이 만남은 계속 피하면서 연락은 끊지 않는 거예요. 카톡으로 대화할 때는 잘 응답하고 전화도 받고 심지어 1시간씩 긴 대화도 하는데 막상 우리 만날까 라고 하면 계속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연락으로는 충분히 흔들리고 있는데 얼굴을 보면 완전히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문자나 전화로는 어느 정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답장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도 있고요. 그런데 직접 만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옆에 앉았을 때 온기를 느끼고 그 모든 감각적인 자극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자기가 세워놓은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재회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는 거의 돌아온 상태거든요. 다만 마지막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만나도 괜찮을까? 다시 시작해도 예전처럼 안 될까라는 확신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급하게 만남을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뭐가 문제였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상대방이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거절로 오해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네가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 또 똑같이 되면 어떡해?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난 사람은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질문을 한다는 건 아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명분이 필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설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 남자친구가 이별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너 진짜 변한 거 맞아? 아니면 나 다시 만나려고 연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 여성분이 처음에는 기분이 상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발끈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조언해드렸죠. 이건 거절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연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의심하는 게 당연해. 내가 예전에 감정 조절을 못해서 너한테 상처 많이 줬잖아. 근데 나 요즘 진짜 상담도 받고 있고 내 문제를 진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당장 믿으라는 게 아니야. 천천히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래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SNS 활동의 변화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SNS를 엄청 자주 업데이트하기 시작해요. 평소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도 몇 번씩 스토리를 올리고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상태 메시지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은 겁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이렇게 지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는 거죠. 특히 과거에 함께 갔던 장소 사진을 올린다거나 둘이 좋아하던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 프로필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필 사진을 계속 바꾸고 상태 메시지를 자주 수정하는 것도 다 신호입니다. 이게 꼭 여러분을 향한 건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더 노골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SNS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빠짐없이 보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심지어 댓글까지 다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공통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근황을 물어보기도 하죠. 쟤 요즘 어때?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전 여자친구가 이별하고 한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취미생활 사진을 올렸더니 그날 밤에 전 여자친구한테 카톡이 왔대요. 요즘 등산 다녀?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상대방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대화의 빌미를 찾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재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전혀 없다고 해서 가능성이 제로인 것도 아니고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흔들려도 절대 티를 안 냅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거나 이별을 먼저 통보한 경우에는 더더욱 감정을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런 신호에 일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작은 반응 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감정적으로 소진돼요. 오늘 답장이 빨리 왔다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내일 읽기만 하고 답이 없으면 또 절망하고 이렇게 반복되면 정신 건강에 정말 안 좋거든요. 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멘탈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별의 원인이 됐던 문제들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변화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놓친 게 아쉬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재회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적절하게 대응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진짜로 변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잠깐 보여주려고 연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런 진정성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면 재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재회라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재회는 결과일 뿐이거든요. 진짜 목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거고 예전의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는 거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재회를 했는데 또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헤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가 됐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이별의 원인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했나요? 상대방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이해하고 개선했나요? 다시 만났을 때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재회만 하려고 하면 결국 또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들 기억하시죠?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것,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만남은 피하면서 연락은 유지하는 것, 관계에 대해 질문하는 것, SNS 활동이 변하는 것. 이 중에 2-3가지만 해당돼도 상대방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그게 결국 재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전 애인한테서 이런 신호들을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는데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